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예, 안신 앵커는 혹시 살면서 뭐라도 충분히 가져본 적이 있어요? 수익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지만 네. 수익은 다이어트 중이고요. 네. 저는 살은 좀 충분한 것 같아요. 살이 저도 사실 수익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 내장 지방 늘어나는 속도로 수익도 늘어난다면 부러울 게 없겠는데 참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충분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언제쯤 이 정도면 충분한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지 사실 진경의 진경 보고 있으면 저 정도면 충분해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거긴 또 계좌가 엄청 살찌고 있는데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글쎄 주도주 따라가나? 아니면 한 번에 확 오를 수 있는 테마주들을 내가 접근해야 되나? 이도저도 아니면 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한번 건드려 볼까? 좀 고민이 많은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수익이 어디서 살찔 수 있을지 그래서 탐나는 주식 2PM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 수급이 보인다 시간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매수를 앞두고 있는 종목의 실시간 수급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살찔 준비 되셨나요?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예, 그럼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와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저는 네. 눈에 띄는 게 G뉴스. 와. 생각추나 아주 잘 나가고 있고. 그런가 금리나 하면, 이것도 네, 계속 그것도 이벤트로 있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신 앵커는 어떤 게 좀 눈에 띄어요? 저는 LMS가 또 진경의 진경 살찌는 종목 중 하나잖아요. 예. 오늘도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예. 오늘 모시는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워드 한번 볼까요? 본격적으로. 네. 선배 조언이 있는데요. 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 하시려고 혹시 키워드 꼽으신 아니, 건 아닌지. 여기 선배는 제가 아니라 네, 저 누군가요? 사회 초년생일 때 네. 제 되게 먼 선배가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영롱아, 은행에서 특정 상품 홍보할 때 그러니까 금이랄지 달러랄지 그때 홍보하기 시작하면 그게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오늘 뜬금없이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오늘 증권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 11월 증시 전망이나 매수 의견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더 사놔도 된다, 매수 의견, 지금보다 더 잘 나갈 것이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유동성을 늘리고 있고 미중 무역 협상도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 뭔가 확 시원하게 위로 올라간다라는 느낌은 아직까지 좀 없는 상황이고 양시장 모두 저항선에 부딪히고 있죠. 외국인 오늘장에서 내다 판다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좀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의 매수세도 좀 탄력이 떨어진 느낌이 있다 보니까 글쎄 이걸 고지고대로 계속 들을 수 있는 것인가. 설사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냥 11월 증시 좋을 거야. 내 포트도 다 오르겠지라고 그냥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지켜보기에는 우리가 좀 더 긴장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저도 스스로 그 선배 존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전망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종목별 투자 전략을 그래서 저희가 더 깊이 있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신경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게 보이죠? 저는 이게 진짜 이게 의미심장하다. 만리장성을 뚫었다라는데 누가 어떻게 어디서 뚫은 거예요? 3년 만에 만리장성이 뚫렸습니다. 드디어 국내 게임사를 대상으로 중국 측에서 판호 발급이 허가가 된 겁니다. 전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이자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 진출이 막히면서 그동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국내 게임사들 이제 숨통이 좀 트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판호를 받은 액션스퀘어는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판호 발급 대기 중인 넷마블 펄어비스에도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1월에는 대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대형 게임사 두 곳 있잖아요. 자, 먼저 NC소프트 리니지 2M 출시 앞두고 있고요. 넥슨은 V4라는 게임이 공개가 됩니다. 과연 게임주들 판호 발급 모멘텀에 더불어서 신작 모멘텀까지 더불어서 과연 바닥권 탈출하고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지도 따져드리겠습니다.
벌써 3년이나 됐어요, 맡긴 지. 진짜 오랜 시간이었더라고요. 좀 좋은 반응이 이제 올 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게임주 이렇게 살펴봤고. 다음 키워드는 이 가운데 있는 거. 네, 기대감이 좀 불어오는 그런 음. 섹터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과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과연은 약간 좀 미심쩍었다면 네. 여기서는 그래도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키워드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 아무래도 3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죠. 그리고 연말에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도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조금씩 사 모으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현재 구간에서도 4.7% 강세를 기록하면서 17,600원 선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이번에는 과연이라고 했던 것이 한 1년 가까이를 이 17,900원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17,700원, 800원에서 한번 저항성 부딪히고 내려오고 다시 부딪히고 내려왔었는데 아무래도 실적 그리고 해외 수주 이렇게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번에는 한번 저항성 뚫고 레벨업 가능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키워드 정해봤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전문가 의견도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오타 아니죠? 세 박자 종목, 저희 우리 원래 네 박자 박자잖아요. 종목 있잖아요. 네.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세 박자, 그러니까 세 개의 모멘텀이 따라오는 종목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롯데 리츠입니다. 상장 첫날 상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불보듯 뻔하게 주가 급등이 예상이 됐었죠. 최대 청약 흥행을 공모주 리츠 사이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이 있었는데 상한가로 여전히 직행해 있는 상황입니다. 상한가 풀리면 매수 기회가 열려 있는지도 궁금하겠지만 리츠주 자체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을 위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에서 수익이 나오면 그걸 또 배당하는 방식으로 분배를 하게 됩니다. 롯데리츠는 연 배당 수익률을 6.39%로 제시한 상태고요. 장점으로 꼽히는 건 분산 투자에서 안정성 높일 수 있다는 점, 최대 주주가 롯데쇼핑이라서 또 한 번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꼽히고요. 세 박자, 그러니까 저금리, 저성장, 배당, 세 박자의 정책 수혜까지 기대감을 모아지고 있는 롯데리츠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좋기만 할까요? 아무래도 상장 초반이다 보니까 어떻게 상장주 접근을 해야 되는지 유의점 없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또 투자 여부와 매매 타이밍까지 도와드릴게요.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입니다. 롯데리츠가 상장 첫날 네. 상한가 터치를 했습니다. 아마 네. 아직은 리츠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이라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복병이라든지 유의할 점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렇죠. 요즘에는 신규 상장하면 상한가 가는 게 약간 유행인 듯, 네, 이 정도로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물론 메리트가 분명히 있어요. 롯데그룹을 끼고 안정성이라든가 또 배당 매력이 이제 6.5%라면은 저금리 시대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회사라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모 자금이 굉장히 몰렸던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부의 리츠 활성화 지원으로 인해서 일단 이 리츠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 클 수가 있다. 근데 상장한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상장 전에 이제 공모 어떤 리츠로서 매력은 굉장히 커졌는데 이게 상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사실 주가가 안 올랐으면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습니다만은 상한가 가게 돼서 일단 목표 배당 수익률이 연 6.4%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올라갈수록 배당 수익률이 또 뚝뚝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메리트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감소한다라는 측면에서 더더군다나 단순히 이제 주가 측면에서 매매 대응을 했을 때 단기 급등한 경우는 또 리스크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일단은 좀 더 지켜보고 만약에 만에 하나 이 종목이 공모가 근처로 내려온다 그러면 메리트가 분명히 생기는 부분들이니까 그때는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오늘 상한가로 마감하게 되면 내일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쫓아가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일단 좀
관망하면서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대안의 성격으로 롯데 리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뭐 상한가 기록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내일 흐름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전망들이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좀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것 같고 저항선에 부딪혀서 다시 고꾸라지지만 않는다면 글쎄요, 앞으로 뭐 전망은 좋게 나오고 있는데 좀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직전 고점에 저항 부분들이 있죠. 17,000원대 뭐 후반, 뭐 18,000원 뭐 이 정도의 직전 고점의 저항은 뭐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거를 단번에 넘을 수 있을까라는 뭐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일단은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는 것은 그 모든 투자자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반대적으로 생각하면은 약간 수급적으로 조금 이제 깔끔하지 못하다는 뭐 단점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측면으로 보셔야겠죠. 일단 지금 현재 실적이 3분기까지 좋게 나왔는데 내년도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뭐 못 올라가겠죠. 18,000원 뚫기는 뭐 쉽지는 않을 거로 그렇게 보여지고. 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내년도에 이미수주를 따놓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될 것이고 또 연말 수주도 괜찮게 진행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 성장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뭐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략 같은 경우는 매수 관점이에요. 어디서 매수하느냐? 여기서 이제 조정이 들어서 17,000원 정도 내려오면은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아니면 조정 없이 올라가서 18,000원을 뚫어버리면 18,000원 뚫고 안착할 때 그때 매수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전반적으로 매수 관점에 접근이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게임주도 매수 가능할까요? 판호 모멘텀, 신장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타픽까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는 중국 판호, 요거 경우 뭐 대단한 호재죠. 일단 어떤 게임이죠? 삼국 블레이드. 요게 이제, 판호 통과되면서, 액션 스퀘어 쪽에 이제 호재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물꼬를 떴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판호 개방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기대감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중장기 투자가 많아 말씀드리기 조금 저도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 기대감은 분명히 형성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결국 이제 게임주들이 성장 동력이 하나 열렸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 게임주도 뭐 충분히 그동안에 이제 거래 부진과 주가 하락 내지는 흥보 이런 흐름이 진행되었었는데, 게임주들도 이런 뭐 중국 판호 발급에 길이 열렸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모멘텀은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가운데서도 이제 종목을 뽑아보자면은 일단 단기 개별로 급등락하는 종목들 뭐 제외하고 일본 업체이긴 합니다만은 SNK 같은 종목들 뭐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은사과 모바일로 유명한 뭐 펄어비스 같은 용어들 같은 경우는 중국 판호 개방의 가능성이 발급의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이 두 종목 정도는 한번 관심권을 주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게임주에 대한 투자 의견과 종목별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관심주 어떤 종목 오늘 장에서 보고 계세요? 오늘은 로봇 관련주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삼익THK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어제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 수혜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뭐 종목별로 좀 강하게 올라간 종목 그리고 뭐 약한 종목도 뭐 있긴 했습니다만은 삼익TH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 수혜 플러스 뭐 OLED라든가 이런 어떤 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뭐 좀 안정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 뭐 보여집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현재까지 부진한 뭐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삼익TH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실적에 따른 밸류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부의 정책적인 기대가 들어오는 어떤 성장의 기대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삼익THK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한 15,000원 정도 두시고 손절가 11,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혜 기대감, 성장성,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삼익 찍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탐나는 키워드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